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잠드는 순간 분명 꿈속에서도 하늘을 날고 있을 거예요.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숨죽이며 지켜본 믿을 수 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주인공은 알렉스 호놀드라는 40살의 미국인 암벽 등반가였죠. 여러분, 높은 곳이 무섭지 않으세요? 아파트 10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무려 508m,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밧줄도 없이,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두 손과 두 발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손을 잘못 짚거나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구해줄 밧줄도 받쳐줄 그물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만 믿고 올라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험한 도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과 싸우고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알렉스 호놀드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벽 등반가였습니다. 2017년에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엘 캐피탄이라는 거대한 바위산을 맨손으로 올랐어요. 그 바위산의 높이가 무려 900m가 넘습니다. 이 도전은 프리솔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고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미친 것 아닐까? 하지만 알렉스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를 맨손으로 오르는 것이었죠. 사실 이 꿈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무려 2012년 14년 전부터 알렉스는 타이베이 101 빌딩을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이 도전을 생중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되었어요.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알렉스는 계속 다른 산들을 오르고 남극 대륙, 남미, 그린란드 같은 곳에서도 등반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타이베이 101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저 빌딩을 올라야 해.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기회가 왔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영상 플랫폼에서 알렉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알렉스, 타이베이 101을 생중계로 올라보는 게 어때요? 알렉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여러분은 타이베이 101 빌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빌딩은 정말 특별한 건물이에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지금은 1첫 번째로 높은 빌딩이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예요. 높이는 508m, 101층입니다. 왜 하필 101층이냐고요? 그건 타이완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엔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라는 의미로 100일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 빌딩의 모양도 독특합니다. 마치 대나무를 쌓아 올린 것처럼 생겼어요. 8개의 큰 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각 구획마다 8층씩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획 사이사이에는 발코니 같은 공간이 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타이완은 지진과 태풍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건물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한 거랍니다.
실제로 빌딩 안에는 무게가 660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쇠공이 매달려 있어요. 이 공이 건물이 흔들릴 때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아준대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알렉스 호놀드에게 이 독특한 디자인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모양의 각 구획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등반을 하다가 이 부분을 만나면 천장에 매달린 것처럼 거꾸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본 적 있나요? 몇 초만 매달려 있어도 팔이 아프죠? 알렉스는 500m가 넘는 높이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알렉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빌딩은 제게 딱 맞는 도전이에요.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완벽한 도전이죠.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아무리 자신 있어도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알렉스는 절대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알렉스는 세상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엘 캐피탄을 오르기 전에는 무려 몇 년 동안 그 바위산을 수없이 오르내렸어요. 밧줄을 메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어느 돌이 어디에 있는지 손을 어디에 짚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반복했죠. 타이베이 100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딩 등반은 자연 암벽 등반과 많이 달라요. 산에는 천천히 이끼가 자라고 바위가 풍화되지만 빌딩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 대신 돌출된 장식물이나 유리창,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바람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있죠. 알렉스는 몇 달 동안 타이베이 100일의 설계도를 보고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며 연구했어요. 빌딩의 각 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손을 짚고 발을 디딜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죠. 그리고 직접 타이완에 가서 빌딩을 살펴봤어요. 물론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보고 또 봤습니다. 64층부터 시작되는 중간 구간이 가장 힘들 거야. 알렉스는 이렇게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대나무 모양의 상자들이 튀어나온 곳이거든요. 8층을 오르고 나면 잠깐 쉴 수 있는 발코니가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천장에 매달린 것처럼 올라가야 해요. 팔에 힘이 빠지면 안 돼. 중간중간 최대한 효율적으로 쉬어야 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손가락 근육, 팔 근육,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사실 알렉스도 두려움을 느껴요. 다만 그는 그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아는 거죠. 두려움은 나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 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해. 드디어 도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6년 1월 23일 목요일이었어요. 타이베이의 아침 9시, 날씨가 가장 좋을 시간대를 선택했죠.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넷플릭스를 켜놓고 기다렸어요. 타이베이 100일 빌딩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 준비를 했고요. 방송 카메라들이 빌딩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알렉스는 빨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빌딩의 차가운 표면을 느끼는 게 더 좋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아주 조금씩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알렉스와 넷플릭스 팀은 달랐습니다. 빌딩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바로 미끄러운 표면이에요. 빌딩은 유리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도 미끄럽죠. 거기에 비까지 오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손이 미끄러지면 그대로 끝이니까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오늘 등반은 연기합니다.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타이베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실망이 컸죠. 하지만 모두 이해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알렉스는 어땠을까요? 사실 그는 조금 안도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실제로 도전하는 순간은 엄청난 압박감이 있거든요. 하루 더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생긴 거죠. 새로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날씨 예보를 확인해 보니 토요일은 맑을 것 같았어요. 구름이 조금 있고 바람이 약간 불겠지만 등반하기에는 괜찮은 조건이었죠. 알렉스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서 쉬었어요.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까요? 인터뷰에서 알렉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항상 잠을 잘 자요. 왜냐하면 불안해한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잠을 푹 자서 몸 컨디션을 최고로 만드는 게 낫죠. 정말 멋진 생각이죠?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아침, 타이베이의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전날의 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펼쳐졌어요.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각, 알렉스 호놀드가 타이베이 100일 빌딩 앞에 섰습니다. 빨간 티셔츠, 검은 바지, 그리고 특수 제작된 등반화. 그게 전부였어요. 빌딩 아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도 창문에 응원 메시지를 붙여놓았죠. 알렉스 파이팅! 넌 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넷플릭스 생중계를 켜놓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10초 정도 지연 방송으로 내보내긴 했지만요. 알렉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빌딩 벽에 댔어요. 차가운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오전 9시 15분경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층은 비교적 쉬웠어요. 빌딩 모서리에 L자 모양으로 튀어나온 작은 구조물들이 있었거든요. 알렉스는 그걸 발판 삼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아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알렉스의 귓속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호흡 소리,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죠. 그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음 손잡이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발판이 어디인지만 생각했습니다. 10층, 20층, 30층.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알렉스의 모습은 작아 보였어요. 아래에서 보면 빨간 점처럼 보일 정도였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빌딩이 높아질수록 바람이 세지거든요. 알렉스는 몸을 빌딩에 바짝 붙이고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40층, 50층, 60층. 이제 중요한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64층부터 시작되는 대나무 상자 구간이에요. 64층에 도달했을 때 알렉스는 잠깐 발코니에서 쉬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팔을 털어주고 손가락을 풀어줬어요. 지금까지는 준비 운동이었어요.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앞을 보니 빌딩 벽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마치 처마처럼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바닥이 아니라 천장을 기어가듯이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체육 시간에 철봉 운동 해봤죠? 팔 힘만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턱걸이 말이에요.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10번, 20번. 알렉스는 이제부터 8층 높이를 그렇게 올라가야 했어요. 게다가 여기는 64층이에요. 땅에서 200m도 넘게 떨어진 곳이죠. 떨어지면 절대 살 수 없어요. 첫 번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어요. 발도 벽에 대고 밀어줬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팔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평소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이지만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당연히 지칩니다. 아직 7층이나 남았어. 천천히 효율적으로. 알렉스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움직였죠. 65층, 66층, 67층.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손을 떼고 닦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죠. 70층, 71층. 드디어 72층 발코니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스는 발코니에 서서 잠깐 쉬었어요. 팔을 털고 손가락을 펴고 오므렸다 했어요.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힘든 부분 하나를 통과했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대나무 상자가 7개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72층부터 80층까지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바람이 정말 위험해요.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거든요. 알렉스는 바람이 불 때마다 잠깐 멈추고 바람이 약해질 때 빠르게 움직였어요. 80층 발코니에 도착. 88층 발코니에 도착. 96층 발코니에 도착. 이제 마지막 대나무 상자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알렉스는 지쳐 있었어요. 팔이 펌핑되었고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뻣뻣해지는 현상, 손가락도 아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0층 발코니에 도착했을 때 알렉스는 처음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까마득했어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죠. 자동차도 장난감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야. 100층부터는 빌딩의 모양이 달라져요. 더 이상 대나무 상자가 아니라 좁고 뾰족한 첨탑 모양이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쉬웠어요. 다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거꾸로 매달리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람이 훨씬 더 세게 분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에는 바람을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쌩쌩 불어대죠. 알렉스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한 발 한 발 확실하게 디디고 올라갔습니다. 101층. 빌딩의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에요. 빌딩 꼭대기에는 거대한 첨탑이 솟아있거든요. 이 첨탑까지 올라가야 진짜 정상이에요. 첨탑은 금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빌딩 벽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알렉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올라갔습니다. 손, 발.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 47분 알렉스 호놀드의 손이 타이베이 100일의 가장 꼭대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첨탑 위에 올라섰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알렉스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야호! 그의 외침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아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하늘 높이 울려 퍼졌죠. 전 세계에서 지켜보던 수백만 명도 함께 환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해냈어요. 알렉스 호놀드가 해냈습니다. 총 소요 시간 1시간 31분 43초. 508m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맨손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8장 마이너스 정상에서의 순간. 알렉스는 첨탑 꼭대기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타이베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산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와, 정말 아름답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정말 세게요. 첨탑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떨어지면 안 돼. 조심해야 해. 알렉스는 중심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네, 등반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져왔어요. 셀카를 찍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타이베이 시내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 이 사진은 아마 역사에 남을 거예요. 인류가 이룬 놀라운 도전의 순간을 담은 사진이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알렉스는 내려가야 했어요. 올라갈 때는 맨손으로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안전장치를 사용했어요. 하네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로프를 걸었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올라갈 때는 다음 손잡이가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발판이 안 보이니까요. 알렉스는 로프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어요. 중간중간에 있는 스테이지로 내려와서 잠시 쉬고 또 내려가고를 반복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구간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 맞아요. 올라갈 때는 1시간 30분이 걸렸지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몇 분 만에 내려왔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꼭 껴안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알렉스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왜 저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받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실 알렉스가 이번 등반으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대요. 뉴욕 타임즈 신문에 따르면 중간 정도의 6자릿수, 그러니까 아마 5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7억 원 정도 되겠네요. 많아 보이나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치고는 적은 돈이에요. 유명한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은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알렉스 자신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돈을 안 받더라도 빌딩 관리자가 허락만 해준다면 전 이 도전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멋진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알렉스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높은 곳을 오르는 게 좋았어요.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느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살아있다는 느낌?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냈다는 느낌? 알렉스에게 등반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에요. 예술이고 명상이고 인생 그 자체예요. 등반을 할 때 그는 완전히 집중해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 이 순간, 다음 손잡이, 다음 발판만 생각하죠. 그 순간엔 다른 어떤 걱정도 사라져요. 직장 스트레스도 인간관계 고민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동작만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명상과 비슷해요.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알렉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주 물어요. 무섭지 않아요? 물론 무서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정말 깊은 말이죠? 우리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껴요. 시험이 무섭고 발표가 무섭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실패하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알렉스가 보여준 것처럼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렉스처럼 빌딩을 오를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타입의 100일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무대에 서는 게 타입의 100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게 타입의 100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렉스의 도전이 성공한 후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죠.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현대판 슈퍼히어로의 탄생.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남자. 소셜미디어에는 수백만 개의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와, 진짜 미쳤다. 멋있어. 나는 3층만 올라가도 무서운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해. 존경스러워. 물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만약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걸 생중계로 보여주는 게 좋은 건가?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위험한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알렉스는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제 능력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물론 위험은 있지만 인생의 모든 것에 위험은 있어요. 길을 건널 때도 위험하고 차를 탈 때도 위험하죠. 중요한 건 그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타이완 사람들은 특히 자랑스러워했어요. 타이베이 100일은 타이완의 상징이거든요. 그 빌딩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게 뿌듯했던 거죠. 타이완 정부에서는 알렉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어요. 타이베이를 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등반계에서는 이번 도전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했어요. 지금까지 빌딩을 오른 사람은 많았어요. 프랑스의 알랭 로베르라는 사람은 프렌치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데 세계 곳곳의 고층 빌딩을 오른 사람이에요. 그도 2009년에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올랐죠. 하지만 알렉스의 이번 도전은 특별했어요. 첫째, 타이베이 100일이 역대 도시 빌딩 등반 중 가장 높았어요. 둘째,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요.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죠.
셋째, 알렉스의 유명세가 더해져서 더 큰 관심을 받았어요. 이제 알렉스 호놀드는 진정한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렉스 호놀드의 도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첫째,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알렉스는 절대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연구하고 훈련했죠. 우리도 무언가를 도전할 때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시험을 보든 발표를 하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준비는 필수예요. 둘째, 집중의 힘입니다. 알렉스는 등반하는 1시간 30분 동안 완전히 집중했어요. 딴 생각을 하지 않았죠.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진짜로 집중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SNS 같은 게 많아서 집중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만큼은 모든 걸 끄고 집중해 보세요. 셋째, 두려움과 마주하기입니다. 알렉스도 두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마주했어요. 우리도 무서운 게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위험한 건 피해야 해요.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넷째,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렉스에게 물었어요. 왜 위험한 일을 해요? 하지만 알렉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하면 좋겠어요. 다섯째, 한 걸음씩 나아가기입니다. 타이베이 100일은 508m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죠. 하지만 알렉스는 한 번에 508m를 오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발 한 발 한층 한층 올라갔죠. 우리의 목표도 그래요. 아무리 큰 목표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어요. 여섯째, 안전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시도 때 비가 와서 연기했죠? 이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우리도 뭔가를 할 때 무리하지 말고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일곱째, 꿈을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알렉스는 2012년부터 타이베이 100일을 오르고 싶어 했어요. 14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죠. 우리도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봐요.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렉스 호놀드라는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508m 101층짜리 빌딩을 맨손으로 올랐어요. 밧줄도 안전장치도 없이요. 1시간 31분 43초의 도전. 그 시간 동안 그는 두려움과 싸우고 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 정상에 올랐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야.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해낼 수 있어. 물론 우리 모두가 빌딩을 오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각자의 타이베이 100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학교 시험이 타이베이 100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타이베이 100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대에서 노래하기가 타이베이 100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집중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정상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알렉스처럼 두 팔을 들고 외칠 수 있을 거예요. 해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높이 날아오르는 꿈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꿈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꿈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알렉스 호놀드가 보여준 것처럼. 자, 이제 편안히 쉬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에도 여러분만의 작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도전을 즐기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